근원적인 감정. 인격적인 교제 또는 인격 이외의 가치와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 강한 긍정적 감정뿐 아니라 그리움이나 안타까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까지 포함하는 것. 이 세상 사랑에 관한 어떤 얘기든지 다 한번 나눠봅니다. 이 죽일 놈의 사랑! 전 이거 할 때마다 너무 긴장이 돼요. 그쵸? 네. 이거 할 때 갑자기 우리 막 무슨 그런 거 있잖아. 그 중창단 화음 맞추는 것처럼 그러게.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네. 이 죽일 놈의 사랑 이 글자를 같이 읽어요. 이거 지금 잠깐 S심님께서 네. 정말 직접 쓰신 한편의 어떤 문학 멋있죠? 네. 네, 다 사전에 나와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요? 사랑에 대한 정의. 문학도 네. 좋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마치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어. 그러니까 더 막 신경 쓰이고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어서 네. 매번 긴장되네요. 일주일 동안 연습해야 되겠어요. 일주일 전에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사연? 네, 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을 살짝 옮겨봤는데요. 이주글룸의 사랑 연애 상담 함께하는 코너죠. 우리 늘 함께 해주시는 고선 게스트 밴드 게이트 플라워즈의 기타리스트 염승식 씨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깨알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우리 경인방송 최고 미녀 S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연애 사연 왔고요. 그 전에 하나 좀 여쭤볼게요. 두 분 혹시 꽃구경 갔다 오셨나요? 저는 따로 가진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그럼 안 간 걸로. 네. 안 간 걸로. 저는 우리 염승식 씨. 구경했죠. 자유로에도 있고 어디냐 저기 많더라고요. 저 아니 상수동도 그렇게 말고 있고. 정말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꽃이 예쁘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연인이 있었다면 손도 한번 잡아보고 있었나요?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밤에 가가지고 남산 갔거든요. 남산. 유명하네요. 저도 오늘 남산 갔다 왔는데. 어머. 네. 돈가스 먹고 왔어요. 돈가스 네. 안 먹었어요. 근데 남산 어디예요? 전 갔는데 올라갔다 내려가고 지금 등산하고 왔어요. 남산 가서 벚꽃은 별로 그렇게 벚꽃은 벚꽃 어느 그 라인이에요? 찾길 따라 올라가는 그 라인에 다 벚꽃이에요. 아 그래요? 네, 차로 올라가는. 저도 그렇게 그냥 차로 구경했거든요. 또 벚꽃. 네. S심님은 아직 꽃 구경 못 하시고 우리 염님은 음흉한 걸로. 밤에 왜 꽃 구경을 갑니까? 아니 낮은 좀 바쁘니고 네. 어쩌다 잠깐 시간이 나서. 발끈하니까 더 이상하네요. 상미 씨는 다녀오셨어요? 못 갔습니다. 정말 부러워서 못 갔어요. 여쭤본 제 눈을 바라보고 말씀하세요. 네, 부러워서 여쭤본 거 진짜 못 갔어요. 정말요?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물론 초록잎들도 이제 같이 이제 나오긴 하고 있지만 전 아직 비온 조금 데서 남았으니까. 비온 데서 후딱 갔다 왔어요. 그냥 이번 보고 주에. 싶더라고. 벚꽃 아름답잖아요. 네. 아름답죠. 알겠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속상해요.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오늘 저희 이상미의 뮤직닷컴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연애 이야기들 저희가 한번 같이 얘기해봅니다. 또 코너 중간에도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는데요. 문자 100원의 문자 샵 90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벚꽃 얘기 왜 했냐면 연애 얘기에 꽃놀이가 빠질 수 없잖아요. 네, 또 커플들 이야기 해야 되니까 미리 제가 염장질 한번 질러봤네요. 저기 죄송한데 그럼 네. 염승식 씨는 네. 여자분이랑 갔다 오신 거예요? 아이, S씨님 눈치가 있으셔야지 아까 제가 살짝 덧붙였잖아요. 나도 왜 카메라 커플이 있다면 아니, 그 손 보세요. 한번 잡아보고 보본인이 부정하셨어요. 아니, 보세요. 제가 갔는데 혼자 온 여자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텀블러에 커피 들고 이렇게 촬영도 하시는 여자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비춰주니까 좀 민망해지네. 아이고. 여기까지. 네. 자,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S씨님. 네. 촌철살인 같은 질문. 갑자기 확 궁금해져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바로 넘어가 보죠. 제가 첫눈에 반한 남자가 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몸매를 보고 홀딱 반해서 2달 혼자 짝사랑하다가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정신 차리라는 충고를 듣고 잠시 정신 차리고 냉정해졌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미친 것 같아요. 인물값 쩔게 하고 저를 가지고 노는 듯한 그 남자가 뭐 그렇게 좋은지. 제가 다니는 직장은 남자가 많은 곳이지만 나 좋다는 평범한 사람들은 남자로 보이지도 않고 그 잘생긴 남자만 보입니다. 저 20대 때는 남자에게 철벽치고 살고 연애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왜 이제 20대 후반에 들어서 이렇게 가슴 뛰는 남자를 만나서 괴로운 걸까요? 그 남자만 생각하고 외모와 몸매 가꾸기에 미친 듯이 신경 써서 20대 후반에야 전성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절 아는 사람들이 요즘 다 제가 다른 사람 같다고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하지만 그 남자 마음은 딱 제가 계륵인 것 같은데 그 남주기에는 싫고 그렇다고 자기하기는 싫고 그래서 여자친구랑도 계속 만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다른 남자들이랑 얘기하면 되게 질투하고 사람 떠보고 간보고 합니다. 같이 밥 먹자 그러고 몇 번 밥 먹고 얘기도 하고 호감 있는 것처럼 끼부려놓고 수습은 안 하고 혼자 안 달라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지치고 질렸어요. 여친이랑 헤어지면 내 남자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지금 상태를 보니 여친이랑 안 헤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세컨은 싫어요. 바람둥이한테 나이 먹고 연애 경험 없는 여자는 그냥 아무리 책 보고 남의 연애 경험담 얘기 듣고 머리 굴리고 그래도 계속 우리네요. 다들 그 남자 별로라고 하는데 당장에 놓긴 힘들고 아쉽고 답답합니다. 제가 그 남자를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하자니 미련이 남고 계속 매달리자니 가지고 노는 것 같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겠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성분 사연이었습니다. 윤소영님, 저희 게시판에 올리신 사연인데요. 따끈따끈해요.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아, 이거 본인 본명 같으신가요? 아, 이거요? 양수인인가? 아, 윤소영님이라고 이렇게 작성자 되어 있으셔서. 아, 지금 아이디로 유추하신 거예요? 아니, 윤소영님 말씀하셔가지고. 아이디로 유추했구나. 네. 어이구. 네. 네. 네, 거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자, 연애 상담 코너에 사연 주셨는데요. 첫눈에 반했는데 그 남자분은 이미 여자친구가 있고 본인은 2달 동안 그 남자를 짝사랑했고 그 남자도 내가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하지만 그 남자는 나를 가지고 노는 듯하고 이건 아닌가 싶지만 계속해서 마음이 가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승식 씨? 이거는 이제 답이 나와 있네요. 자, 답 전에 저희 말씀드릴게요. 네. 남자가 정말 그 윤님을 네. 원하신다면, 네. 더 좋아하신다면 옵니다. 그 지금 분을 버리고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포기하세요. 이거 이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만남은 서로가 정말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한쪽이라든지 다른 그 관계가 정리가 안 된 거라면 모르는데 그래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애타는 거면 모르는데 애탄다기보다는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남자는 단순해요. 안 오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온다 손 치더라도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알고 있지만 이 남자에게 가는 마음을 막을 수 없는 본인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데 나도 이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남자가 신경 쓰이고 좋다면 저는 이 여자분은 끝까지 자기 마음을 다 소진을 하고 이 남자가 원래 애인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그냥 그 마음을 소비하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것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의 생각은 네. 여자분 같은 경우 남자분의 마음에 가지면 사실 점점 본인이 더 힘들고 괴로워지거든요. 본인 말씀으로는 관리하고 해서 좀 더 나아진 부분, 이제 외모적으로 네. 나아지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자, 그거를 이 남자분 말고 다른 분에게 한번 써서 더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세요. 경험을 더 많이 쌓으셔가지고, 이런 남자, 녀석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라는 걸, 그러니까 다른 분하고 해서 무슨 그 사람이 시험 대상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모르는 거거든요. 첫눈에 반하실 수도 있고, 2달 두 달 좋아한 거는 아직 좀 이르네요. 한 1년, 한 3년 좋아해야지 좋아한 거지. 네. 농담 아니에요, 정말로. 네.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좋다 그러면 본인이 그때는 소진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2달, 제 생각에 시간이 좀 짧은 감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근데 2달 동안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셨길래 좀 궁금하네요. 그거 좀 얘기해 주시면. 일단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 거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 거고 이제 그 상대가 그러면 안 되는 상대고 그럴 수 없는 상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안타깝기는 한데 근데 저는 이분 심정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물론 다른 상대를 찾아서 그 상대에게 이 마음을 쏟는 것도 좋은데 꽂히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뭐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그게 조금 쉽진 않죠. 안타깝네요. 예. 보통 한 명한테 꽂히면 약간 그런 거 있죠. 이 카메라 렌즈로 보는 것처럼 렌즈 안에 그 남자 한 명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블랙이잖아요. 그렇죠. 블랙. 네. 그러니까 뭐 아예 이 카메라의 시선 자체가 옆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한 명한테 고정된 그 렌즈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네. 본인 입으로 본인이 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 본인 마음을 제가 봤을 땐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포기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 의견을 빗대서라도 좀 본인 마음을 다잡아보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샵 9070번 100원의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전 그게 궁금하네요. 아니 이 남자가 대체 멋지면 얼마나 멋지길래 이런 근데 고민을 하는 그거는 걸까? 남자가 멋지고 떠나서 그분한테 정말 멋있어 보이면은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만약에 그 남자를 실제로 봤다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너가 매달릴 사람은 아니네. 라고 제가 친구 입장이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섹시하고 멋진 남자길래 2달 만에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는지 노래 나갑니다. 스페이스 A 섹시한 남자. 죽도록 너만 사랑하는데 왜 날 믿지 못하니 나는 죽을 때까지 날 사랑해 섹시한 당신은 나의 남자 잘생긴 당신은 나의 남자 이 세상 마지막이 오는데도 영원히 이 세상에 젖을래 잘 뻗은 당신은 나의 남자 눈에 너의 포로 되었어 하지만 괜찮다면 좀 있어 아침을 맞이하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너의 고민이 뭔지 이미 난 다 알고 있어 아무 일 없어 지난 사랑과 추억도 없었어 죽도록 너만 사랑하는데 왜 날 믿지 못하니 나는 죽을 때까지 너 하나뿐이야 아니야 나 죽는다 해도 너뿐이야 그러니 제발 마음 열어 나를 믿으며 섹시한 당신은 나의 남자 잘생긴 당신은 나의 남자 이 세상 마지막이 오는데도 영원히 이 세상에 젖을래 모두 날 보내주지 말라지 잡으면 너는 내 거 된다고 조금은 망설이는 네 모습 사랑되지 않은 거잖아 걱정하지
자, 섹시한 남자 스페이스 A였습니다. 자, 이 사연에요. 4995님 문자 왔어요. 매달리진 말고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만나세요. 결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다면 봐야죠. 우선적으로 그 남자 덕분에 자신의 외모도 예뻐졌으니 더 예뻐질 때까지 이용해보세요. 좋은 생각. 그렇다면 다른 왕자님들이 꼭 다가올 겁니다. 그땐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화이팅 하셨네요. 화이팅. 그리고요. 일단 소개 먼저. 네. 네, 문자 다 끝났어요. 소개했어요. 끝났어요? 네. 관련 문자 하나 왔네요. 그래요? 다 동의하십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 봐. 지금 그냥 그 예전 남자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벚꽃 드시고, 뭐 하는 거지만. 자, 불금이어서 근데 지금 또, 네, 또 지금 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자, 저는 그래요. 본인이 을이라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제 잘 쓰는 말인데, 감정의 갑을 관계. 그래서, 갑이 언제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을이면은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누구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게. 다 뜨미지근한 사람이 있는 반면 좋아하면 그 감정을 그냥 즐기세요. 그냥 더 좋아하세요. 그냥 마음이 아프겠지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랑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 안 이루어진다고 앞으로 또 사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또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요. 이거 다른 종류의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감정이 있고요. 남녀 꼭 내가 진짜 얘가 너무 좋아 미치겠어 해가지고 만난다고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죽어서 3년 못 가잖아요. 이거는 진짜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고 팩트인데 굳이 저는 솔직히 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안 나아질 거예요. 포기한다고 포기돼요? 안 돼요. 그냥 만나지 못해도 좋아하시고요. 아파하세요. 죄송한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후회 없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보통 이런 사연을 보통 친구들이 이런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승식 씨처럼 내가 백날 얘기해봐 너 어차피 만날 거잖아. 나 아무 말 안 할래. 그냥 너 만나고 싶으면 만나서 만신창이 된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만신창이 돼 보면 알아요. 사람이 그때 돼서야 내가 이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교훈이 오죠. 앞으로는 이런 사랑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연 주신 이분은 그만두시는 게 맞아요. 이분 지금 연애 처음이에요. 네. 연애 처음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두 번째 연애는 얼마나 편견 생기는지 아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연애가 너무나 슬펐거나 너무나 가슴 아팠거나 혹은 배신당했거나 문제가 많았으면 다음 연애가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지 아시죠? 맞아. 이런 연애는 제가 봤을 맞는 때는 것 같아요. 더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 본인이요 나쁜 기억만 더 쌓아요. 결국은 남자에 대한 편견이 생겨요. 남자는 다 나쁜 동물이야. 여자를 이용해 먹어. 이런 편견이 생겨버린다니까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 남자가 자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남자는 다 이래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은 지금 주위에서 나 좀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고 날 포기하게 해줘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상규 씨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포기한다고 포기가 되냐는 게 문제죠. 포기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헤어진 거와 진짜 막 차이고 그러면 그 충격에서라도 마음을 좀 추스리려고 하는데 이건 좀 자기가 본인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싫다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두 분의 의견에 저 다 동의하고 네. 상미 씨 얘기도 맞고 염승식 씨 얘기도 맞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안 될 사랑인 거 알고 자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까 그냥 승식 씨 말씀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만 하는 거지. 왜 어렸을 때 선생님 좋아하고 짝사랑하고 안 될 거 알면서 어떻게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상하면서 좋아하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즐기고 대신 나를 발전시키고 그러다가 또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는 어느 때가 있을 테니 그때 이제 다시 진짜 새로운 좋은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긍정적인 사랑을 해보는 걸로 이분은 어떻게 마음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왜 이분한테 그만두라고 했냐면 이분이 이런 사연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세컨은 싫어야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정말 사랑에 빠졌을 때요. 세컨도 상관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상황이 저한테 꼭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죠. 이 남자를 정말 네. 사랑하면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더라도 난 상관없어요. 그럼 그게 진짜 사랑이지. 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그거 아닌 거예요. 2달 동안 짝사랑했는데 그냥 그 남자가 너무 멋있고 그 남자의 마귀 손 있죠. 악의 소나기가 잡았다 놨다 하는 거에 산들바람처럼 오른쪽 왼쪽 이 오른쪽, 남자 왼쪽. 너무 좋은 나빠. 거야. 그래도 지금 자기를 줬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 뭔가 이상해. 근데 뭔가 이상한데
세컨은 싫다는 건 내 마음 다운신해서 이 남자에게 모두 주기 싫다. 이 남자를 이 남자를 가질 수 있다면 혹은 이 남자만 좋아한다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연애를 처음 해봤으니까. 근데 이건 제가 연애 봤을 때 이건 연애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연애 아니에요. 왜 자꾸 연애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애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연애 처음이라고. 그래? 아, 예, 맞아. 연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가슴 뛰는 남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연애 아닙니다. 누군가 이거, 마음에 처음 네. 들었을 때 이 정도로 다 괴로울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본인만 특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기 그거는. 연민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20대 후반이라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좀, 나이가 좀 드신데. 없으신 건 아니에요. 지금 결혼할 때인데 이제 괜찮아요. 먼저 가고 나중 가고는 문제가 안 돼요. 한 번은 잘 갈 수도 있고 근데 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슨 너무 남의 얘기처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럼요. 경험 되게 중요해요. 네. 한 번에 이 남자 만들 잘 되고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만나서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좋아해 보세요. 근데 확실한 건 본인은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럼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해서 안 되겠죠. 그냥 이건 사실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남자 사귀지 마세요. 전 그런 말씀 드리고 네. 싶어요. 아니. 사귀면 안 됩니다. 근데 더 좋아하세요. 그 답이에요. 한 가지를 판단하세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덮을 수 있을 만큼 그릇이 큰 여잔가? 그렇죠. 난 이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도 쿨할 수 있나? 그렇게 가능하면 계속 가세요. 그거 안 되면 당장 그만둬야죠. 사연에 이 남자를 포기해야 하나요? 무슨 포기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맞아. 포기하는 거 딩동댕, 아니에요. 포기 아니에요. 버리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 했던 얘기인데요. 이 남자가 님이 좀 제보해주신 사연 주신 분이 마음에 들면은 남자는 무조건 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여자를 버리고 오는 게 남자예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두 네. 분께 질문 드릴게요.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여자는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를 하잖아요. 네. 여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지 않더라도 남자가 1년이고 3년이고 정성을 들여 대시하면은 오케이 할 확률이 있대요. 여자는 네. 그렇죠. 반대로 남자는 네. 한 번 대시했을 때 오케이가 안 되면 백날 대시를 다시 해도 그 여자를 사귀지 않는데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승식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 여자가 남자한테 대시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맞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있나요? 친구로서 오랜 시간 옆에 있으면 언젠가 이 남자의 빈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분한테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답입니다. 없습니까? 없어. 안 돼요. 그럼요.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그 노래 좋아요. 네. 제가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이분이 지금 마음에 들었으면은 남자분은 왔어요. 100%. 그게 남자의 심리고요. 그게 이게 우주의 섭리예요. 자연의 섭리. 수컷은요. 널렸어요. 암컷은 적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암컷이라면 달려드는 게 남자이고 수컷의 행위예요. 오케이. 간 보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4부에서 만나죠. 달동네를 아십니까? 어깨를 부딪히며 좁은 골목을 지나고 집과 집들이 어깨를 함께했던 원도심 마을.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이제는 낡은 도시 변두리로 내몰린 원도심은 우리 도시의 따뜻한 아랫목이었습니다. 어느덧 차갑게 식어버린 원도심 마을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차별 없이 정을 나누는 도시. 인천광역시가 가야 할 미래입니다. 경인방송과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연중기획으로 함께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인천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애완동물이 이제는 애완동물을 넘어서 반려동물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이죠. 집에서 키우고 있는 몽실이, 뭉치, 초코 너무 예쁩니다. 그렇다고 산책할 때도 자유롭게 풀어두면 누군가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답니다. 저는 개털 알러지도 있고 개도 무서워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니까 목줄은 꼭 채워서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애완동물과 산책하러 다니면서 그냥 나오시는 분들 계시나요? 자, V자 경고 들어가기 전에
얼른 목줄과 배변 봉투 챙기세요. 올해는 인천에서 아시안게임도 열리는데 애완견들도 안전하고 깔끔한 인천의 이미지 만들기에 동참시키자고요. 경인방송 V캠페인. V캠페인은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경인방송이 함께합니다. 경기도의 행정, 교통, 교육, 문화의 중심도시 의정부가 새롭게 도약합니다. 4년제 종합대학교와 광역행정타운, 첨단산업연구단지, 시민 레포츠 공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 가족 친화 도시로서 가족을 중심으로 의정부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모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평생학습 도시, 민원행정서비스 인증도시 의정부가 대한민국 행정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의정부시와 함께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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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방송 ITV FM. 오늘도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데 아직도 혼자 방에 앉아서 무슨 고민에 빠져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문.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이 늦은 발걸음은 어서 빼세요. 어둠이 꽉 닫힌 문을 여시오. 아침이 밝았는데 태양이 떠오르는데 하루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왜? 넌 왜? 도대체 왜? 왜?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어제도 똑같은 하루,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아무도 몰래 눈물 닦으며 아무 일 없는 듯 앉아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문.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이 늦은 발걸음은 어서 빼세요. 어둠이 꽉 닫힌 문을 여시오. 일하지도 않고 밥이 또 넘어가냐? 아직도 엄마에게 용돈을 부탁하느냐? 왜? 도대체 왜? 닫혀있던 문을 열어. 문을 여시오. 문을 열어. 내 마음을 문을 열어.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어서. 좋다. 어서. 아싸. 아싸. 문을 여시오. 이제부터 하나하나 문을 여시오. 오늘부터 하나하나 보여주시오. 오늘보다 많이 웃어보시오. 오늘부터 닫혀있는 문을 여시오. 야, 이 노래가 누구 노래인가 했더니 임창정 씨 노래였어요. 문을 여시오였습니다. 이런 노래가 나왔었어요? 되게 약간 트로트적이면서 일렉트로닉하고 되게 독특하네요. 문을 네. 여시오. 이거 아마 그 강남 스타일 나올
받고 나서 조금 지나서 그 그때 시기쯤? 나왔어요. 그래요? 막 그러더라고요. 독특 안 묻냐고 그랬어요? 자, 뮤직닷컴 금요일 이주글럼의 사랑 코너 연애 고민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염승식 씨와 S심님 계시고요. 두 번째 사연 만나보죠.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홍기가 되어 얼마 전에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서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쪽에서 자기 집에 가까운데 선을 보낼 장소로 정하더군요. 보통 만남 장소라는 것이 서로 중간 지점에 정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자기 사는 동네에 정해버리니 은근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1시간 걸려 투덜투덜 거리면서 갔습니다. 근데 약속 장소도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난생 들어본 적도 없는,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고급 이태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정말 겉보기에도 엄청 비싸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냥 평범한 커피숍이면 되지 왜 이런 비싼 레스토랑에서 약속 장소로 정했는지 거기에서 또 한 번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저보다 약속 장소가 훨씬 가까우면서 5분이 지나 뒤늦게 나타나대요. 뭐 회사 비서라고 하니 외모는 뭐 봐줄만 합니다. 뭐 어쨌든 자리값은 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시키는데 야 메뉴판을 보니 기본이 3만원 이상입니다. 손이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값이 싼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내 동의도 없이 포도주까지 주문하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를 20분 동안 했나요? 저랑 대화 수준도 안 맞고 전형적인 한국 된장녀라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서를 보니 13만 원이 나왔네요. 13만 원이면 자취하는 제 입장에서도 적어도 회사 한 달 식권값입니다. 꼴랑 이 여자랑 20분 동안 앉아 얘기하고 13만 원을 내가 계산해야 하다니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내가 계산하기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그 당시 대화 내용입니다. 저기요, 이렇게 13만 원 계산이 나왔으니까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죠. 이보세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런 법이 어딨다뇨. 애시당초 여기에 약속 장소 정한 게 그쪽이 아닌가요? 그쪽에서 여기 장소 정했길래 되게 돈을 내는 줄 알았죠, 저는.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으니까 반반씩 냅시다. 아, 정말 짜증나네. 난 지갑도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그건 댁사정이고 난 절반만 내고 갑니다. 여보세요. 그럼 일단 그쪽에서 전부 계산을 하고 내가 나중에 갚을게요. 우리가 여기 나가면 언제 다시 볼 거라고 돈을 갖고 말고 해요.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지갑을 가져올 동안 기다려주세요. 가서 안 오려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몫만 제 것만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 회사 여직원이 내게 달려왔습니다. 대리님, 왜 밖에 나가 여자들에게 사고치고 다니세요? 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사고치고 다닌다니. 지금 인터넷에 야단났어요. 여자 밥값 떼어먹고 달아난 천하의 찌질남으로 모든 여자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컴퓨터를 열어보니 모 인터넷 여비소 모임 카페에서는 날 성토하는 글로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가 올린 원글은 다른 여자분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지우라고 해서 이미 지워졌으나 이미 내 실명과 직장 직급까지 모두 드러난 상태이고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대한민국 모든 여비서들에게 전 천하의 나쁜 놈으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이제 모든 직장 여성에게 매장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하나요? 아니, 해야겠죠. 그래서 결혼정보업체에 항의하고 그 여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펄펄 뛰었는데 여자 쪽에서는 할 테면 해바라는 식으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고 복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심정입니다. 긴 사연인데 잘 들었습니다. 진짜 좀 감정이 이입돼서 마치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들었어요. 남녀 두 분의 대화까지.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 이미 지금 남자분 입장 돼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승식 씨부터 얘기해 보세요. 어떤 기분일까? 이게 좀 약간 복잡하거든요. 네. 이게 여자분 입장에서 보면은 조목조목 따지면서 남자분을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지금. 네. 동시에 남자분도 여자분한테 방법을 조금만 달리했으면은 훨씬 더 이 상황을 재밌게 가져가실 수 있었는데 조금 더 과하셨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대화가 남녀분이 내온 상황과 대화가 100%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팩트 정도로만 보면은 어쩐 남자분은 본인 목 반만 내고 나오셨어요. 자, 잘못하셨어요. 왜냐면 여자는 지금 지갑이 없대요. 집에 가야 되는데 남자 그러고 나와버리면 여자는 어떡해요. 차라리 핸드폰을 갖고 있든 갔다 오시라고.
정말 이렇게 상황에 갈 거면은 여자분한테 잘못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이 상황은 남자분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지갑이 없대잖아. 그럼 어떻게? 되게 의외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네. 아니 여자분이 충분히 공격할 수 있잖아요. 야, 너 내가 돈 안 갖고 왔다는데 네가 내줄 수 있잖아. 하면은 이거 가지고 트집 잡을 수 있죠. 그럼 카페에다가 대고 저 잠깐 핸드폰 맡기고 집에 가서 남은 돈 가지고 올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적으로 여자분한테 지금 그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책임을 맡기고 남자는 나왔잖아요. 자, 난 근데 없으니까 애초에 이런 맡기고. 상황을 만든 건 여자잖아요. 보통은 협의하에 뭐 만날 장소를 정한다든지 뭐 어디가 좋을까요라고 얘기를 해서 장소를 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비싼 레스토랑 그 비싸다는 거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장소를 컨택하고 그리고 뭐 와인을 시키고 그 뭐 당연히 남자가 나한테 맞춰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건데 그 더치페이를 그러니까 뭐 사실상 진짜 뭐 친구들끼리의 더치페이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더치페이가 왜 잘못된 건지 그리고 왜냐하면 이 여자가 그런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뭐 의사 물어보지도 않고 모든 걸 정했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무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가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반대네. 저는 지금 들어요. 여자분을 옹호해주는. 옹호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그래도 그 그런 행동 상황으로 때문에 왜냐면은 봤을 때는? 밉보일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왜냐면은 통상적으로 남자가 돈을 내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뭐 우리가 매너 이해해요. 있는 식사는 남자가 내는 문화쯤으로 거로 생각하죠.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또 소개팅이면은 더더욱이나 남자가 뭐 첫 번째를 내는 선. 네. 선이면 와우 더 그러죠. 이 강도가 그러면 높아지죠. 그거에 상응하게 이꼴 상황, 그러니까 남자가 내는 의례적으로 뭐 그런 상황을 만들면 의례적으로 남자가 장소를 정하게 하고 그렇지, 살 수 이것도 있게끔 맞죠. 환경을 네, 네, 맞춰줬으면 그렇죠. 할 말이 없는데. 이제 어쨌든 여자분은 아니 어쨌든 보통 남자가 계산한 거 나는 근데 문제가 뭐냐 여자는 지갑을 안 갖고 왔다는 거야. 거짓말 같아. 거짓말을 저도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사실이라고 했을 때 저는 왜냐면 남자분이 지금 이게 지금 명예훼손을 고소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자분 이런 걸 책 잡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지갑이 없다 그러면서 너는 놓고 나갔다. 그럼 난 여기서 어떡하냐. 나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예를 들어 핸드폰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승식 씨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약간 미국식 사고인 것 같아요. 아니 핸드폰 핸드폰 주세요 다녀오세요 하면 여자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승식 씨는 이제 남자가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지 상황을 만들어주기 네. 위해서 이 남자가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안 하는 거죠.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저는 근데 또 S심님이랑 약간 다른 건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여자분이 제공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 장소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정하고 본인이 먹고 싶은 레스토랑으로 예약했다고 해서 그게 여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여자분은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식으로 데이트하는 게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남자들이 많이 만약에 그렇게 대해줬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불만이었으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야죠 남자분이. 제가 집이 여기고 그쪽 분 집이 여기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합시다라고 본인도 의견을 제시하셨어야 됐고 레스토랑 예약할 때도 어떤 식당인가요? 뭐 첫 만남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너무 비싼 곳은 좀 피하죠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어야 됐는데 그런 걸 그냥 꾹꾹 참고 가슴으로 억눌렀다가 여기서 폭발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자분은 보통 이럴 줄 몰랐겠죠. 그냥 보통 생각해서 아니 뭐 어떻게 2, 3만 원짜리만 5, 6만 원 넘으면 그래 좀 잘 나왔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자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늘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했었으니까. 남자들 오면은 그냥 나 정도 되면 이런 남자 만나니까 네. 그냥 뭐 해서 만나고 그냥 밥 먹고 내가 밥 골라서 얘 괜찮네 한번 만나보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버린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전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여자분이 남자를 찌질한 남자로 만들었잖아요. 첫 번째 뭐 밥값을 안 내고 도망갔다고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왜? 지 뭐 반만 내고 지금 나는 지갑도 없는 날 이렇게 버리고 갔어. 이 나쁜 찌질한 녀석이라고 해서 퍼뜨렸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팩트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좀 많이 차라리 퍼뜨리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명예훼손으로 좀 고소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이거를 더 크게 남자분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명예훼손까지 당했으니까. 이거 주위에 얘기하면은, 이 팩트만 얘기하면은 욕먹을 거는 남자분이 아니세요.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이 속해 있는 뭐 비선 모임 거기에다가 올리셨으니까 여자분들이 근데 그 남자 너무하다 이렇게 된 거지. 이 상황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남자분만 비난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여자분이 뭐 죽을 죄를 졌다고 보다는 이 상황만 인터넷에 올리기 전까지는
그냥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됐고 서로 그냥 안 맞았던 거 그냥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둘이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너 왜 그러냐고 욕하고 그거에서 이제 뒤에 뭐 글을 올렸다든지 그 추후의 상황에서는 이제 상처받게 된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잘못했다고 누구 심판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네, 그날 데이트 상황으로서는 그렇고 인터넷에 실명까지 게재하신 건 잘못입니다. 그건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당하실 수 있어요. 진짜. 고소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남자분이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해서 한번 혼쭐 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뭐 본인이 너무 화가 난다면. 너무 화가 그리고 난다면. 이것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입으셨으면 하셔야죠. 다만 고소라는 게 진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죠. 그동안 본인도 분명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겠죠. 이걸 끝까지 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거는 여자분의 사과나 그쵸. 여자분이 잘못했었는데 그만 하죠라는 어떤 식의 사과나 본인이 어떤 한마디로 잘못했던 걸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될지 사실은 전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여자분이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면 여자 맞붙어가지고 이게 싸움이 나면 피곤해지고 결국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글쎄요. 여자분은 이렇게 듣기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남자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뭐 밟았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남은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김장훈이 부릅니다. 타블로 피처링 남자라서 웃어요. 술에 취하고 낯설은 여자 품에 눈을 감춰
남자라서 바보처럼 웃어요. 나 괜찮아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울고 싶어도 웃잖아요. 나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죽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숨 쉬며 살잖아요. 나 괜찮아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울고 싶어도 웃잖아요. 나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죽고 싶어도 살잖아요. 네, 김장훈 씨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네. 남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죠. 사실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저는 화가 나는 건 여자분이 좀 너무 얄밉게 행동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요. 뭐, 나 혼자 레스토랑에 남겨두고 훅 가버린 내 얘기 안 믿어준 남자도 야속하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인신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잘못한 거. 그건 진짜 명예훼손 당할 감이에요. 벌써 당할 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남자분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저 같으면 제가 이 남자분의 상황이었으면 아유 그래 뭐 이런 여자도 있구나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이런 돈이 있건 없건 아유 치사하고 더럽다 너 같은 거 그래 뭐 일단 떡다시 하고 계산을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근데 반만 낼 수 있다는 용기가 합리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용기 있어 대쪽 보이고 같은 분이신 거 아니야? 이분은 정의 불의를 못 참으시는 분이신 거 아니에요? 한번 이분이 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한번 애쓰시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애쓰신님 말에 동의를 해요. 네. 보통 남자 같으면 지 쪽팔릴까봐 돈 내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정말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반딱 내고 네. 할 말.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은 그 상황에서 네. 여자분이 집에 갔다 온다 그랬잖아요. 네. 집값이 없으니까. 네. 저 같으면은 아 그래 갔다 와라. 대신 내가 널 못 믿으니까 뭐라도 담보를 댈 만한 거를 놓고 가라. 핸드폰 놓고 가. 락 걸어놓고 내가 맡겨 놓으면은 내가 널 못 승식 씨의 믿겠다. 이런 생각이 참 독특해요. 제가 그래서 저 개인 고민 상담을 승식 씨랑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발상이에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은 끝까지 원하는 거 얻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 이게 차라리 남자분은 욱하고 나가셔서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하지 않으려면 사실 승식 씨처럼 행동하는 게 맞죠. 욱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그러면 건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 그러면 핸드폰 좀 맡기고 가시죠. 저도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얘기를 했다면 여자분은 여자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자기가 집에 갔다 온다 그랬거든. 그리고 핸드폰 놓고 가는 것이 남자는 여기 있으니까 어차 막 이랬을 것 같아. 어차. 아니 하고 들어서 갔다 왔을 뭐 거야.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랬을 그래서 거지. 돌아와가지고 돈을 내고 둘이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그 여자분이 가서 비서 카페에다 글을 올렸을 거야. 내가 있는데 내 반만 내려서 반 냈다. 어쩌라고. 할 말이 없어요. 반 낸 거는 낸 거고 자기 버린 것도 아니잖아. 여자분이 입을 딱 막을 수 있는 전 된장녀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된장녀라는 말 자체는 남자들이 네. 여자들 안 입고 꼭 고가와가지고 약간 내려보고 약간 좀 디스하는 거 있고 있거든요. 아니 된장질 하려면 하는 거야. 남자들 요즘 많이 하고 저는 커피 비싼 거 마시고 뭐 하고 싶은 실컷 해. 돈 다 써. 그게 명품 하라고. 대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돈 안 내줬다고. 돈 내라고. 찍찍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남자가 그럴 수 없는 대상이야. 그래가지고 반반 내자고 하면은. 네. 그거에 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나 여자가 집에 갔다 온다 그랬어. 남자분이. 그럼 그게 아쉬운 거죠. 여러분들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분지님, 처음에 어디서 만날지 협의 안 하신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사전 조사를 조금 하고 가셨으면 어느 정도 이건 좀 아니다라고 알고 갔을 텐데. 살짝 뛰어들게요. 네. 결혼정보업체 아까 궁금했던 게 결혼정보업체에 의해서 만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다른 두 분이 만났다는 것도 사실 조금 그러게요. 신기했거든요. 관련 문자가 왔어요. 네. 일단 분지님 문자를 마저 읽어드릴게요. 자, 어디부터 다시 읽어야 돼?
사전 조사를 좀 하고 갔으면 이건 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갔을 텐데 안 하신 게 남자분은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당한 만큼 고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주위 사람에게 해명은 해야겠고 인터넷은 금방 잊혀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인터넷은요. 남자분의 지금 네. 사건은 그냥 가십이고요. 네. 네, 시간이 없어서 승식 씨 네네네, 문자를 좀 저는 빨리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네. 4995님 중요한 건 결혼정보업체 중엔 정말 인연을 만들어주기보단 회원 가입비만 노리는 업체가 많습니다. 아하. 화가 나셨겠지만 여성 회원은 알바를 많이 쓴다는 걸 아시고 네. 말 그대로 시간만 떼어주고 밥 얻어먹는 알바 제대로 인증된 업체인지 알아보고 하시는 게 어떨런지요. 그런 경우 결혼정보업체 선자리에 지갑을 안 가져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복수하지 마세요 하셨어요. 몰랐어요.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럴 수도 2차까지 있겠다. 남자가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작정하고 나오신 거구나. 자, 네, 이런 문자들이 왔습니다. 지금 남자분, 제 생각에는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열받아 미치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잘하신 그럼요. 거예요. 잘못 낚이신 거니까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용기 멋지시고요. 방법을 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자, 오늘 연애 상담 코너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 뮤직닷컴도 인사를 드릴게요. 좀 급하게 인사를 드리는 거지만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신, 작가 심유정, 진행의 이상미였습니다. 이어지는 뮤직라운지 함께 하시고요. 이상미의 뮤직닷컴 내일도 로그인 하시고요. 우리 염승식 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심님 감사합니다. 네. 끝곡은 UV의 이태원 프리덤! 금요일 즐기세요! 우!